안녕하세요. 저는 서예와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 중인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고 또 그게 편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은 로망이 커지더라고요.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멀리 외국에 살다 보니 보기도 힘들고 그리울 때도 많았고 그럴 때는 영상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했었죠. 딸아이도 외국으로 나가고 남편도 일 때문에 여전히 바쁜데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왠지 아파트 생활이 더 적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좋아했고요. 남편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선 어차피 주택에서 살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같은 생각이다 보니 계획을 좀 더 앞당긴 거였죠. 저는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서예와 캘리그라피 강연을 하는데요. 남편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도심에서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은 위치로 주택 매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틈 나는 대로 발품을 팔다가 운명처럼 딱 적당한 매물을 찾게 되었죠. 도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을 뿐더러 동네 자체가 한적하고 조용하더라고요. 부동산 소장님 말을 들어보니 주로 은퇴하신 노부부들이 많이 사신다고 그랬는데 동네가 깨끗하면서도 이웃집들도 하나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도 마음에 들었어요. 단층 주택에다 정원도 적당하게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집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차피 둘이 살 거라서 크지 않다는 게 더 마음에 들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어서 그 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조용한 동네 산책도 하고 가끔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날씨가 좋으면 정원 테라스에 앉아 커피 한잔하면서 작업도 하고 생각만 해도 참 평화롭고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오고 나니 평화로울 것 같던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랐냐고요? 아니요.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고 좋았죠. 다만 저희 집을 펜션으로 아는 건지 툭하면 찾아오는 어머님과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신우가 한 명 있는데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15살이나 나는 막둥이입니다. 신우는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데요. 결혼 후 필리핀에서 살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한국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병원 다니면서 출산하고 다시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네서 함께 살았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살았었는데 그때 꽤나 힘들었습니다.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우는 영 철딱서니가 없는 데다 싸가지도 없고 시어머니도 잔소리가 정말 심하셨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살이 쭉쭉 빠질 정도였다가 3년 만에 결국 분가를 했거든요. 그 후로는 한 번씩만 어머님을 찾아뵈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특히 같이 살 때 신우가 참 얄미웠는데 결혼하고 필리핀 간다고 하길래 좀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주 볼 일 없겠구나 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살 때도 거기서 살기 싫다고 뻔질나게 나오긴 했어요. 하여튼 저희 집 이사 오고 집들이 겸 초대를 했는데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데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도 아파트 살이 싫다 이제. 그래? 그럼 엄마도 여기서 같이 살면 되겠네. 언니 방 몇 개예요? 3개요. 딱이네. 하나는 엄마 쓰고 하나는 내가 쓰고. 그럴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는데 저는 속으로 농담으로라도 저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미쳤다고 또다시 시집살이 하나요? 그것도 시누이까지 말이죠. 하여튼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이 너무 좋다고 앞에 적당하게 정원 딸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동네 분위기도 딱이랍니다. 이런 데서 애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면서요. 무슨 놀러온 기분 든다. 펜션 같은 곳. 그러게.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좋겠다. 맨날 놀러온 기분 들 거 아니야. 예, 좋죠.
이런 데 살 거면 나한테 먼저 어머님 같이 사실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집도 좋은데요, 뭐. 좋긴 뭐가 좋아, 오래된 아파트가. 너 우리 집이랑 너네 집 바꿀래? 엄마, 그만해. 언니 울겠어. 저는 어색하게 웃음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겉으로는 완전 한상의 짝꿍이었어요. 하지만 신우가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저한테 신우 욕을 잘했습니다. 자기 딸인데도요. 결혼하고 이제 임신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완전 애라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 먹은 거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늙은 자기 엄마를 부려먹는다고 말이죠. 신우는 아기 낳으면 6개월 정도 여기서 키우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왈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고 그냥 지금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잘 그러셨어요. 물론 신우 앞에서는 그런 내색 안 하셨지만요. 그런 말씀하시면 들어는 들이면서도 결국 자기가 그렇게 가르친 거고 자기 딸인데 본인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딸이 먹은 거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엄마만 부려먹는다 쳐도 결국 어머님도 오냐 오냐 다 맞춰주시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셨으면서 욕은 왜 하시나 싶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집들이를 했었고 어머님이나 신우나 저희 집 예뻐서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았죠. 그런데 그게 아주 진심이었나 봅니다. 왜냐면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신우가 운전을 하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뻔질나게 오는 거였죠. 연락도 안 하고 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울리는데 가보면 시어머니와 신우예요. 제가 다음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라 하면 가족끼리 뭔 연락이냐면서 유난스럽답니다. 집에 오면 저는 또 일이 늘어나죠. 밥 차려야 되고 밥 다 먹고 나면 치우고 차나 다 가내놓고 저는 수업을 나갈 때도 있지만 주로 외주 작업을 의뢰받아서 집에서 작업할 때도 많아요. 또 전시회에 참가해서 작품 활동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보통은 잔잔한 클래식 켜놓고 방에 앉아서 일하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말은 그러라고 해놓고 거실에서 TV 틀어놓고 큰 소리로 내내 수다 떠는 일도 많고요. 듣기 싫어도 목소리들이 크니까 다 들리는데 대화 내용은 순 다른 사람 욕입니다. 저는 얼굴도 잘 모르는 일가 친척들이 골고루 다 나와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있는 과일 꺼내 먹고 커피 먹고 간식 꺼내 먹고 한참 놀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는데 나중에 보면 설거지가 한가득이고 집도 지저분합니다. 놀고 나서 치우고라도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저더러 신우가 게으르고 지저분하다고 지가 어지른 거 치우지도 않는다고 뭐라 하시지만 정작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와서는 어지른 거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가세요. 테이블 위에 과일 껍질, 커피 흐른 자국, 바닥에 빵 부스러기. 이걸 누구 보고 치우라고 이렇게 하고 간 건가 화가 나죠. 처음엔 그냥 저렇게 몇 번 오다 말겠지 싶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정말 뻔질나게 오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니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우리 집이 좋아서 그런가 보지 뭐. 당신이 이해 좀 해줘. 하고 말아버립니다. 자기 엄마와 동생이라 그거죠. 그렇게 저희 집에 불쑥 오는 일이 정말 잦았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없어도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저는 일하러 가서 집에 없었는데 갔다 보니까 싱크대에 아구찜 먹고 남은 포장용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실도 어수선하고요. 아가씨한테 혹시 우리 집 왔냐고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러네요. 아니, 식사하시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드신 건 치우고 가셔야죠. 먹고 남은 거 버리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안 보이던데요. 남의 집 살림인데 막 뒤져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싱크대에 넣어둔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남의 집 살림 막 뒤져볼 수 없다는 사람들이 저희 집 오면 간식거리고 먹을거리는 그렇게 샅샅이 뒤집니까? 왜 먹고 나서 치울 때만 남의 집 살림 손 안 댄다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가씨가 어떻게 우리 집 비번 아느냐고 당신이 말했냐 했더니 저번에 엄마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굳이 차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놀고 가는 이유가 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놀러 나오는 기분 든데 엄마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데 그 김에 그냥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주변도 다니고 그러시는가 봐. 다 좋다 쳐. 근데 왜 안 치우냐고.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얘기할게. 다음엔 좀 치우라고. 저는 진짜 저희 집이 무슨 펜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우는 저희 집을 펜션 취급하더라고요. 하루는 전시회에 낼 작품 때문에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대뜸 전화가 와서는 다음날 우리 집 좀 와도 되냐는 겁니다. 맨날 그냥 쳐들어오다가 왜 전화를 했나 싶었지만 일단 좋게 말했죠. 캘리그라피 작가들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서 좀 바빠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에이, 언니는 방에서 작업하세요. 누가 뭐 언니 방해해요? 실은 나 친구들이랑 같이 갈까 싶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친구들이라뇨? 저 늦은 나이에 아기 낳는다고 베이비 샤워 파티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펜션 하나 잡자는데 솔직히 뭐하러 그래요. 언니네 집이 펜션보다 더 좋은데. 저는 순간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집주인인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합니까? 그것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까지 불러서요. 아가씨, 그건 아니죠. 마당만 쓸게요. 마당에다가 간단하게 장식만 좀 하고 싹 치우고 갈게요. 그러면 언니한테도 피해 안 가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랑 어머님 오는 건 그렇다 치는데 아가씨 친구들까지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나도 지금 작업하느라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알겠어요. 신우는 목소리가 확 돌변해서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신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시 누워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지수가 이미 친구들한테 다 말해뒀대. 한 번만 당신 이해해줘. 그러는 겁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 진짜. 놀고 싹 치우고 간대. 마당만 좀 쓰재. 퍽이나 치우고 가겠다. 안 치우고 가면 내가 전화해서 당장 와서 치우라고 할게. 한 번만 이해해줘. 친구들한테 다 알렸다는데 어떡하냐? 저는 속에서 정말 참을인을 계속 새겼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남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음날 신우는 친구들하고 왁자지껄 왔어요. 풍선 같은 것도 엄청 사오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었거든요. 보기에도 좀 뿌예 보일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신우가 자기는 임신했는데 밖에서 미세먼지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안한데 저희 집 거실에서 파티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혈압이 올랐죠. 아가씨, 이건 아니죠. 언니, 저야말로 섭섭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친구들은 다 와 있는데. 밖에서 한다면서요.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뱃속에 우리 복덩이한테도 안 좋단 말이에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거실 창에 테이프 붙인 풍선을 한가득 붙여놓고 몇 시간을 웃고 떠들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방에서 이어폰 끼고 아무리 작업에 집중하려고 해도 밖에서 왁자지껄한데 그게 쉽나요? 차라리 그냥 나갔다 올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에게 나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고 제가 나간다고 하니 신우 신나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나절 위에 들어왔는데 신우와 신우 친구들은 다 갔습니다. 집이요.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치워놓고 간단히 어쩌니 했는데 지들이 붙여놓은 풍선만 싹 떼고 간 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를 먹었는지 싱크대에는 크림 묻은 접시가 산더미고 컵도 엄청 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가서 치우겠다는 거예요. 동생 보고 와서 치우라고 하겠다더니 자기가 치운다는 겁니다. 아가씨한테 한마디 안 할 거야? 얘기하지. 전화해서 따끔하게 뭐라 할게. 그래도 어떻게 또 오라고 해. 걔는 나이가 들어도 왜 그런지 몰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이해 안 돼. 여보, 일단 냅둬.
내가 퇴근하고 와서 치울 테니까. 남편은 자기가 치운다지만 이걸 어떻게 밤까지 기다립니까? 결국 제가 다 설거지하고 닦고 치웠죠. 저는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일을 다 얘기했고 딸도 분통 터져 하더라고요. 고모는 항상 그렇게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면서요. 저보고 번호키도 바꾸고 다음에 오면 쫓아내라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신우인데 그게 쉽나요? 신우도 곧 애기 낳을 건데 애기 낳고 6개월만 한국에서 키우고 돌아간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좀 참으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가 없으면 어머님도 운전은 못하니까 여기 오기 힘드실 테고요. 딸은 저보고 엄마가 고생이 많다면서 보고 싶은데 한번 시간 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랑 얘기해서 조만간 한번 가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러던 와중 신우의 출산일이 다가왔는데요. 병원에서는 신우가 노산인데다 만삭인 상태에서 너무 많이 활동하면 조산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희 집에도 안 왔는데 그제야 평화롭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신우 출산하고 나면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 나올 건데 그러면 그 후에 한 달 정도는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 하자고요. 네? 너도 애 낳아봐서 알잖니. 한 달 정도는 옆에서 해봐주고 산모는 푹 쉬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나는 늙었고 허리도 안 좋잖아. 어머님은 여태까지 신우 밥 차려주고 다 돌봐주셨으면서 갑자기 이제서야 못하겠다고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고 그런 시간은 없죠. 네가 뭐 정기적인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나가는 것도 지금은 안 한다며. 그렇긴 해도 집에서도 또 작업할 게 있고 뭐 하루 종일 애만 봐주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하면 되지. 길게도 아니고 한 달인데 그것도 못 봐줘? 저는 너무 열받더라고요. 이 집 식구들이 나한테 뭐 맡겨놨나 싶었습니다.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집 엉망으로 만들어도 군소리 하나 없이 치워주고 하니까 사람을 아주 바보 멍청이로 보나 싶었죠. 저는 어머님께 그렇게 못한다고 들어보니까 요즘 조리원에서 한 달까지도 봐준다는데 차라리 그런 걸 아가씨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싫다고 거절했는데 그 와중에 또 남편이 저한테 한 달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애 낳고 그러면 회복도 잘 안 된대. 근데 엄마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애 보고 지수까지 돌봐줄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이 해. 나도 마음은 내가 해주고 싶지. 동생인데 마음은 굴뚝이다. 근데 나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해? 나도 일하거든? 어쨌든 당신이 집에 있고 또 지연이 키워봐서 경험도 있잖아. 한 달만 내가 당신한테 조리원에 상응하는 비용 줄게. 누구는 돈 없어? 그 돈으로 그냥 조리원 가 있으면 되잖아. 얼마나 좋아. 전문가들이 애 봐주고 밥 주고.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달만. 지수 걔가 또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나 동생 없어.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쉽게 도와줄 수 있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만 부드럽게 할 뿐 완전 강요였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결국 자기 가족들을 위해 저한테만 또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었죠. 저는 이 인간이 진짜 뒤늦게 이혼을 하고 싶나 싶을 정도로 부글부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 와중에 저를 싹 무시하기라도 하는 양 저희 집으로 육아용품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아이 돌볼 때 필요한 간이 침대, 역류 방지 쿠션, 토퍼, 젖병, 아기띠 등요.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물건들 갖고 와서 작은 방에 차곡차곡 놔두는데 진짜 싸그리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적당히 웃고 뭉개면서 또 들어올 참이었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딸에게 말했는데 화가 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도 하지 마. 근데 저러고 뭉개고 들어오면 엄마는 속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 그러니까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나 고모도 그렇고 엄마 이용만 하잖아. 엄마가 바보 같아서 그렇지 뭐. 착하고 순한 거지. 뭐가 바보 같은 거야.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쁜 거지. 엄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딸은 저에게 방법 하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쌓여있던 육아용품은 대충 정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남편은 제가 이번에도 그냥 받아주는 줄 아는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저보고 산모 미역 좀 사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알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래도 산모인데 미역국은 든든히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좋은 미역으로 사놨어요. 그렇게 신우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어머님이랑 저희 집으로 곧장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택시 타고 거의 다 와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창고방에 넣어두었던 제 짐가방을 꺼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니 잠시 후 어머님과 신우가 탄 택시가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거기서 신우도 아이를 안고 내리고요. 오셨어요? 그래. 그렇게 어머님은 기사님에게 택시비를 주시더라고요.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예?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저도 어디 가야 되거든요. 아, 예! 기사님은 내려서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고요. 지금 뭐 하세요, 언니? 저 공항 가요. 지연이 만나러. 네? 신우는 정말 그 자리에서 튀어오를 듯 놀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공항을 가? 네, 비행기 시간도 다 됐네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어머님 말하시는 대로 산모 미역하고 한우 국거리 사놨으니까 그걸로 미역국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타려는데 어머님이 질겁을 하며 저를 잡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요? 언니,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산후조리 해주신다면서요. 그 말에 제가 어리둥절하게 말했죠. 제가요? 제가 언제요? 네가 해준다며! 어머님, 잘 생각해보세요. 저 아가씨 산후조리 해준다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마음대로 결정한 거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언제 그랬나요? 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도 없이. 어머님은 어머님 딸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제 딸 보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제 딸 보러 가지도 못해요? 아니, 얘 산후조리는 누가 해 그럼?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하고 신우이 물 먹이니? 언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하고 신우는 난리가 났는데 그때 마침 신우 품속에 아이까지 깨서 우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도 재촉하고요. 저기 안 가시나요? 갈 거예요. 잠시만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시간 다 돼서 가볼게요. 저희 집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푹 지내다 가세요. 자주 오셔서 대충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지연 아빠도 자기가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래요. 그러니까 지연 아빠 퇴근하고 오거나 주말에는 같이 도와달라 하세요. 그렇게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어 했는데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그럼 전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신우는 아이가 울고 있어서 저를 잡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머님도 입 떡 벌어진 채로 저 가는 모습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통쾌한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제 뜻대로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걱정도 되지만 속 시원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딸을 보러 간다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장 공항으로 갔고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공항 갔다며? 조금 있다가 타러 갈 거야. 여보,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그렇게 가버리면 엄마나 지수는 어떡해? 참 웃긴다.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네 식구들한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어? 없으면 이렇게 난리 날 만큼? 왜? 부려먹을 사람 없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어머님도 옆에 있고 아가씨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 자기가 못 봐? 도대체 뭐가 문젠데? 게다가 당신도 동생 산후조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라며. 해줘, 실컷. 얼마든지. 여보,
나는 우리 지연이 보러 갈 거야. 그리고 이거 편도 티켓이야. 어머님하고 아가씨 돌아가신다고 하면 연락해. 그때 갈 거니까. 뭐라고? 이제 탑승하러 가야 돼. 끊는다. 저는 그렇게 전화기 전원도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시간에 걸려 호주로 갔어요. 가는 동안은 비행기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잤죠. 그렇게 도착하니 딸이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고 저는 할머니랑 고모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느냐며 지난날의 일을 신나게 얘기를 해줬죠. 딸도 잘했다며 여기서 자기랑 데이트도 하고 실컷 놀다가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네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 오느냐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하고 아가씨 가면 간다고 내 말 못 알아들었느냐 했죠. 남편 말로는 집도 완전 개판이라서 자기는 집에 오면 내내 집 치워야 되고 아이는 새벽에도 울고 하니까 다 같이 잠도 못 자고 죽을 맛이랍니다. 어이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있었으면 제가 그 희생을 다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느꼈지만 참 이기적인 집안이다 싶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안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하는 건 당신이 너무하지. 기꺼이 동생 산후조리 도와주고 싶다며. 해보니까 아주 죽을 맛이지.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나한테 다 시켜 먹으려고 했어? 참 너무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오라고 닥달하지 마. 나 여기서 너무 편하거든. 지연이도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라고 하고. 당신 자꾸 나한테 그러면 나 여기서 눌러앉는 수가 있어. 앞으로 쭉 혼자 살고 싶으면 나한테 닥달해 자꾸. 그 후로 남편은 더 이상 오라고는 안 했습니다. 포기했는지 이왕 간 거 잘 지내고 딸 사진이나 많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말로는 2주도 안 돼서 어머님과 신우는 원래 집으로 돌아갔다네요. 여기가 한적하고 좋긴 해도 마트도 멀고 어딜 가려고 하면 다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우는 아이를 봐야 되니까 어머님이 혼자서 장보고 다니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수발 들고 도와줄 줄 알고 짐 싸들고 왔는데 정작 제가 없으니 너무 불편한 생활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는 갔고 남편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학을 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 갔다고 저보고 이제는 오라고 하던데 저는 한 달 채우고 갈 거라고 했어요. 있는 동안은 딸이랑 수다도 실컷 떨고 또 여기저기 구경도 다니고 먹으러도 다니고 참 좋더라고요. 딸이 할머니랑 고모가 일로 뭐라고 하면 엄마도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나도 안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딸이 수 틀리면 여기 다시 오라고 엄마 정도는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린 줄 알았던 우리 딸이 이렇게 든든하게 컸나 싶어서 기특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한 달 채워서 다시 돌아갔어요. 남편이 가 있는 동안 좋았냐 그러길래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어머님하고 신우하고 또 우리 집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나 고생시킬 것 같으면 나는 확 다시 가버릴 거라고 했죠.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 남편은 걱정 말라고 어머님하고 신우한테는 당분간 오지 말라고도 했고 또 어차피 애기 본다고 오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살아보니 진짜 환장하겠더라면서 지수 걔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냐고 집이 매일같이 개판이 되어 있다면서 게다가 애는 엄마한테만 맡겨놓고 지는 내내 누워서 폰만 보면서 손목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동생이지만 어떻게 애 키우고 살지 갑갑하다고 욕하는데 동생 싸고 돌 땐 언제고 본인이 경험해야지 저걸 아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한마디 해서 그런지 어머님도 저에게 시어미랑 신우 버리고 잘 갔다 왔느냐 정도로만 한마디 하시고 별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도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올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있다가 신우는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애 어떻게 보느냐고 가기 싫다고 꾸역꾸역 버티다가 갔습니다. 어머님도 이제야 좀 자유다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내 집의 평온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딸애가 했던 말처럼 짐가방 싸들고 훌쩍 떠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뒤치다거리 혼자 다 하면서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쌓였을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가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였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저도 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마냥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